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뭔가 인간보적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대가로 좀 가난이 되물림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유산화를 대입시켜보면 이게 똑같다는 거죠. 내가 유산화를 대하는 태도가 유산화가 나에 대한 태도가 된다.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인데요. 내가 유산화를 그저 그렇게 대하면 유산화도 나도 나한테 그저 그렇게 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신에 내가 유산화를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유산화는 뭐 신이 아니지만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다듬고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그 유산화가 나한테 가져온 결과도 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리더님들은 유산화에 대한 태도가 어떠신지 어떠세요? 최고? 남편 다음으로 아니면 남편보다? 남편보다 더. 네, 저도 사실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저랑 같이 사는 분한테 저의 또 다른 이름은 그 인간이겠죠. 그 인간. 이제 내가 삶에 대한 태도가 잘 살기 원하신다면 유산을 통해서 또 그걸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유산을 대한 태도가 정말 남과 달라야 되겠다. 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유산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좀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은 이 한 번의 강의가 뭔가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잘 정립하셔갖고 제가 이제 바라는 소망은 뭔가 사업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좀 꿈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업에 대한 태도, 이제 유산에 대한 마음이죠. 그것이 좀 바뀌거나 생기거나 없었다면 생기거나 있었는데 좀 그저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오너의 마인드로 그리고 내 사업의 주인으로서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 결과로서 사업의 결과마저도 좀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의 강의가 아니라 쭉 이제 연결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떠세요? 유산은 자영 사업이죠. 유산화는 자영업은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사업이긴 사업인데 자영 사업이에요. 혼자 꾸려가는 그런 사업인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승급하시고 수당 받으시면 그때다가 혹시 스폰서님 드리세요? 안 드리세요? 안 주시죠. 1원도 안 주시죠. 그죠? 보너스 내가 받고 수당 내가 받듯이 사업도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뭔가 스폰서님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면 내 파트너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업인데도 마치 스폰서님 좀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물론 잘 하시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내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직접 뛰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 이거 코치랑 똑같은 거죠. 코치. 이 코치가 있는데 우리가 경기장에서 유능한 코치가 있을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경기에 대신 뛰어주면 그렇진 않죠. 근데 신기하게 유산화는 같이 뛰어도 드려요. 신기하게. 하지만 뛰어드린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이제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결국 경기장의 선수는 내가 되어야 된다. 스폰서님은 코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분들이 빠져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속도를 앞당기려면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유산화 비즈니스의 오너라고 할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디펜던트, 이 뒤에 액센트가 있어요. 디펜던트는 뭘까요? 디펜드, 의존하다는 그런 뜻이고 디펜던트는 의존, 그죠? 그런 뜻이 의존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인이란 말은 어떤 안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서블, 이파서블 이렇게 하잖아. 오늘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존하지 않는 비즈니스 오너라는 뜻인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터는 원래 의존하면 안 돼요. 대신에 잘 배워서 의존하지 않을 때까지 배워서 빨리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유산화 비즈니스 오너는 유산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빨리 독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빨리 뭐 이렇게 계속 이 성공을 때문에 기다리지 않죠. 빨리 내가 뭔가 이것들 빨리빨리 배우고 할 거 빨리 하고 숙제하듯이 빨리 하고 그런 기술도 빨리 습득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 자리를 있는데 빠르게 이제 명확한 꿈과 목표, 또 두 번째는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적극적 긍정적, 네 번째 마음과 시간의 투자, 다섯 번째 팀워크, 여섯 번째 역경 극복만. 뭐 다 여기서 모르는 내용 있으세요?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또 들고 나왔을까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이유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잘 지켜지면 당연히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대부분 이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뎌지는 경향이 있더라. 사업의 연속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고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진짜 유사한 사업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걸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제 꿈과 목표죠. 혹시 치킨집을 내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치킨집을 차렸는데 이런 목표 없이 이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킨집을 내가 5천만 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1억, 2억 드렸어요. 그러면 손님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분 있을까요? 오늘 문 열면 좋고 안 열어도 뭐 그만? 이런 분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미리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브랜드를 할지, 그리고 빚은 얼마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빚은 얼마나 더 얻어 살지, 보증금은 얼마짜리, 월세는 얼마 나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고,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나는 몇 시까지 영업할 것이고, 그래서 한 달 목표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처음에 손님 없지만은 점점 늘어나가면서 손익분기점을 언제까지 갖고 가는, 이래서 다 계산하면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출근 안 하는 사람이 보셨어요? 손님 와서 다 튀겨 먹겠지 뭐 없죠. 비즈니스 오너니까. 그죠? 근데 유산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자영업 하듯이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런 이제 투자를 얻고 어떤 얽매임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게 신기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내가 회사 다니듯이 또 여기서 이제 치킨 사장님이 월 목표 매출 잡고 전날씩 막 열심히 돌리듯이 그렇게 유산화를 하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안 하면 내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속 미루는 거예요. 내 성공을 미루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는 커가고, 우리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시고, 내 몸도 늙어가고, 의욕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일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인드를, 진짜 이 꿈과 목표가 명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이 사업은 착착착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가속도가 못해요,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혹시 보시거나 제목만 아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다 소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이, 중요한 원칙이 끝을 보면서 생각하라. 끝을 보면서 생각하라. 뭐예요? 꿈과 목표죠. 꿈과 목표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출발점이 틀려요. 생각의 출발점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먼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직업을 찾아요. 그죠? 직업을 찾으면 거기에 맞는 수입이 생기죠. 그럼 그 수입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그 수입에 맞춰 살게 되는 거죠. 이걸 라이프, 삶이라고 그러죠. 아주 평범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보통의 사람은 직업을 선택하고 수입을 발생시키고 거기에 맞는 삶을 선택하더라.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득을 설계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소득을 만들어줄 일을 구하거나 일을 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인 거죠. 출발선이 틀리다. 출발선. 뻔한 삶, 그걸 라이프라고 그러고요. 멋진 삶,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걸 가야 되잖아요. 나는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확히 있는지.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든가 제가 그것을 처음에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원하는 삶이 있고 거기에 맞는 소득 수준을 내가 현금 흐름을 내가 정해야지 내가 유산을 하게 돼 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손님들 와서 치킨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하면 좋냐면은 이 유산을 할 때 창업가 마인드 아세요 혹시? 창업가 마인드. 내가 그냥 어떤 사업을 차린 수준이 아니라 어떤 뭐 가게를 차린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한다는 이제 스타트업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설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에 보면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테슬라 만들 때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인가요? 그 아마존 CEO도 그렇고 김봉준인가 진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배달의 민족 이분 다 조그맣게 쪽방에서 시작했거든요. 쪽방에서 쪽잠자면서 시작했어요. 이분 다 하나같이 가라지, 뭐 게러지 뭐 이러잖아요. 창고 이런 데서 시작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땠을까요? 쪽잠 자면서 힘들어 죽겠다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일을 해도 막 설레고 내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두 번째겠죠, 그죠? 또 유산하고 처음 만나셨을 때 안 설레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설레는 분 되게 신기하신 분이에요. 표현을 방법들로 다 설렜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끝까지 갖고 가느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설레세요? 네, 혹시 남편이나 이러면 지금도 설레세요? 그건 비정상. 근데 유산은 계속 설레셔야 돼요. 그리고 설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셀프 리더십을 계속 하셔야 돼요. 셀프 동기부여를 계속 하시고 그 속에서 유산의 답이라는 걸 계속 알아가시고 이건 세뇌가 아닌 거예요. 세뇌가 아니라 내 스스로 처음에 봤던 그 설렘이 맞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가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창업가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거. 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 하나 보시는데요. 이 영상은 많이 들어보신 영상이에요. 소리, 음악이에요, 음악인데, 유산화 대표곡이 있어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손병 회장님, 유산화 대표곡. 그러면 대표곡이고, 유산화 대표곡. We are 유산화. 이거 있어. 그거 한번 볼게요. 이거를 번역을 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인데. 가사 부르는 거 어떠세요? 딱 내용이 같고 우리가 하는 사업 같잖아요. 댄스만 플래시모 댄스를 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긴 것도 모르셨죠? 사실 이 속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끝까지 들은 이유가 하나하나 다 이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한 부분이 이거예요. We live life and love it. 어떤 데서 나왔을까요? 혹시 맞출 수 있으신가요? We live life and love it. 뜻이 뭘까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 우리는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요거죠, 요거. 아. 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live life and love 이것을 계속 제가 이제 항상 흥얼거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미안 유산하라기보다 나 그렇게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어도 좋아요. 이 정도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Everything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helps you. 당신을 돕는 것이다. 뭘 하도록? Love life and live it. 여기 나오죠.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라고. 유산화가 하는 모든 게 유산화 회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거예요. 모든 게 프로모션도 수당도 모든 것들 경영진의 마인드도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가치가 전달되면은 뭐 사업성이 좋고 이런 것보다도 난 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기뻐졌으면 좋겠어. 네가 네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면 정말 이 사업이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유산화 철학이 일단은 그 건강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영양제 먹고 건강하는 것도 아니고 돈만 벌라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삶과 사실 돈도 같이 벌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뭘 하려도 이것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같이 그 커뮤니티 속에서 같이 이 삶을 즐기라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Everything we do helps you love life and live it.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Everything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는 거죠. 또 나는요. 맨 밑에 Everything I do helps you.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Love life and live it. 그렇게 살라고. 내가 그래서 내 변화된 삶이 마일 스토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유산을 통해서 그냥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는 꿈이 생겼고 그 꿈을 너한테 전해주고 싶고 너도 같이 이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유산의 핵심 가치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헬프스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을. 우리가 파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돕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네,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오너 마인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유산화의 철학, 창립자 마이로 벤츠 박사님의
철학이잖아요. 그죠? 이 철학을, 이 비전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비전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확인하고 동조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성공한 사람은 끝부터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맥을 저를 잘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산아 오늘 첫 번째 자리는 뭐라고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 꿈과 목표가 있으세요? 있으시고 지금 줄줄줄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못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부터 먼저 좀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자질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구체적으로 하고요. 정하고.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 30을 저번에 제가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삶에 맞는 필요한 소득을 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로드맵 속에서 그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폰서하고 같이 상의하고 직업 도전하시고, 레벨도 보시면서 이렇게 이게 바로 자영업가 마인드인 거예요. 아까 그 치킨집 사장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어서 치킨집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겠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구체적으로 전단지를 어떻게 배포하고 어느 지역에 어느 광고를 하고 이거 다 계산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오너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영업가 두 번째 자질은 자영업가 마인드, 자영사업가 마인드 가지셔라.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뭔지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직장인하고 자영업자하고 유산화 사업자는 굉장히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직장인은요 일단 스펙이 있어야죠. 직장 들어가려면 그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눈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눈치 없이 막 이렇게 하다가 왕따 당하고 하면 되게 괴로운 그런 직장 생활 되잖아요. 또 실적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뭐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 저처럼 저 시험부 서고 있잖아요. 직장에 있어서는 곧 끝날 시험부. 자영업자는요 돈 있어야 돼요.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내가 자영업을 열었다고 해서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정할 수 있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안 그래요. 경기 때문에 돈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그 뭐죠? 고유가 지원금 받으면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그죠? 못 받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일시적인 마약 같은 그런 뽕 같은 그런 걸로는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유산화는요, 자금 없어도 되고, 돈 없어도 되고, 직원 없어도 돼요. 단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용기하고, 그걸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인내가 좀 필요한 거죠. 끝까지 내가 해낸다, 무조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유산화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인물 필요하다면 저는 유산화 못해요. 성공하는 인물만 가능하시지. 인물 필요 없으니까. 난 인물 안 줄게, 인물. 성공하는 거 없고. 뭐, 학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뭐, 박사급 하면 이루는 거죠, 그죠? 유산화는 딴 거 없어요. 이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용기하고, 그걸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끝까지 해내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볼까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그냥 시간 보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진짜 배우려고 지금 나오신 거고. 유산화 경기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유산화 경기.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 경기는 내가 만들어요. 자영업자는요. 경기 안 좋으면 안 오기도 하고, 경기 좋으면 막,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뭐, 회장 3명 만나더니 뭐, 치킨집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깐부치킨. 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는 내 의식도는 안 되는데, 유산화 경기는 내가 정한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오늘 막 이렇게 약속 잡고 사람을 많이 만나. 그럼 뭐예요? 경기 좋은 거예요. 호황이에요, 호황. 근데 내가 이제 집에서 잠자고 있어. 그럼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불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산화는 경기를 안 타는 거예요.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은 내 사업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영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어도 돈을 수천을 수억을 집어넣어도 경기 안 좋으면 끝. 경기 타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경기를 안 타요. 근데 요즘은 유산화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왜 줄 아세요?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려고 한다면은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영양제를 약간 사치품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사업을 전한다는 그런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자영업자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뭔가 AI 때문에 직장에 위기를 느끼고 잘린 분도 있고 잘릴 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아마존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 메타도 난리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더라 나이하고 경력이 합쳐서 70이 넘으면 무조건 아웃.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 앞으로 잘릴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세요. 경기 엄청 좋을 거예요. 유산의 경기.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기는 내가 만든다. 경기는. 그래서 유산화는요 경영학이 아니에요. 비싸면 안 살 것 같고 뭔가 또 경기 안 좋을 때 소비가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유산화는 경영학이 아니고 심리학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뭔가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너무 따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 수당이 얼마지? 한 3, 4만 원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차비가 얼마지? 밥값은 얼마고 커피 마셔야 되고 사람 만나면 미팅해야 되고 책 사라고 막 그러지. 그럼 계산 두드리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죠. 막 시작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 따지면은 유산화는 되지가 않는다. 자, 이런 것이 다 투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투자, 그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평택에 지금 짓고 있고 수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돈이 뭐 수조가 들어가잖아요. 수십조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뭐예요? 경영학으로 그냥 계산기로 뜯으면 마이너스예요.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뭐 지금도 장사 잘 되는데 못하는 거죠. 나중이겠죠, 나중이죠. 협파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산화 이렇게 생각하실 때 너무 계산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투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서큘레이터 우리 꽤 그래도 값이 나가잖아요. 그 어떤 분한테 주는 거 사실 아깝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줌으로써 그분이 뭔가 눈이 뜨이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엄청난 사업적인 또 소비자적인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다 투자라는 거죠, 그죠? 계산이 두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게 다 투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제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그냥 내가 알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종종 만나요. 직접 이렇게 알바 떼어갖고 돈으로 지는 게 내 돈이지. 이거 언제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직 유산화 비즈니스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 자영사업가는 어떤 거냐면 자영이니까 스스로 자잖아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그죠? 스스로. 근데 유산화 이게 제일 장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하나로 비교되는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스스로 해도 된다는 게 장점이고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게 또 단점이에요. 아무도 여기 뭐 혹시 막 이렇게 안 오시면은 당장 저 사업자들 탈퇴하시고 그런 거니까 여기 꼭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막 무리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스스로 못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스스로 이제 하니까 되게 장점인데 근데 또 스스로 해야 되니까 오늘처럼 뭔가 다른 일이 먼저 생겼다라고 하면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하고 한 4시간만 일하고 막 퇴근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자르지 않나요? 요즘처럼 그럴 때는? 근데 유산화는 아무도 그렇게 바로 자르진 않아요. 오히려 출근 안 해도 안 잘라요. 이게 바로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어떤 루틴을 정하고 미팅 시간에 배우는 시간에 이제 나와서 스스로 손은 그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림에도 나지만은 스폰서의 머리와 내 발로 뛰는 사람이 잘해요. 스폰서는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죠. 노하우가 있죠. 대신 없는 게 뭐예요? 명단이 없죠. 간혹 보면은 참 이 사람을 좀 오래 해보면 금방 아실 텐데 또 역시 사제해보면 금방 아시는데 스폰서는 이미 명단 다 썼어요. 그 명단을 쓰는 과정이 경험이 쌓였고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간혹 보면 파트너들이 저 좀 달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전에. 잘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예요? 지금 막 나오신 분은 명단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을 전하는 노하우가 없는 거죠. 그 스폰서의 머리와 전략과 경험과 또 파트너의 명함 그리고 명단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발빠른 움직임 이게 맞춰서 정말 이 종합예술을 해나가는 게 유산화거든요. 그래서 이들 미팅을 빠르게 좀 하시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 가지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이제 노하우 가방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사실은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 근데 왜 얘기할까요? 아직도 부정적인 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렇고 생각으로도 그렇고 이런 말 있어요. 이렇게 막 다 따져보고 그때 괜찮은 것도 시작하겠다는 분도 있고 내가 다 배운 다음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적극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거죠. 오너로서. 자, 내가 닭 튀긴 거 어느 정도 배웠으면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뭘부터 해야 돼요? 가족부터 먹이는 거죠. 가족부터 먹이는 거예요. 닭 대충 튀겨갖고, 배우들 튀겨갖고, 가족부터 먼저 먹이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 말은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시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만 많이 하고, 실행을 안 옮겨. 난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난 아직 덜 배웠다고 생각하고, 난 아직 보상표를 못 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똑같은 시간이 지나도, 좀 시간이 좀 지나셨으면 좀 배우셨나요? 보상표를 좀 풀어보시면은 잘 못 푸세요. 못 푸세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을 해야지 이게 생기는데, 경험 없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론으로 배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실천으로 배우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해야지 서툰 행동이 이제 행동하지 않은 것보다 100배 낫다. 100배가 뭐가 만배. 뭐 그런 좀 낫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유산화를 하고 어떤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회사의 제품하고 회사를 믿지 않아. 그런 분 있나요 혹시? 내가 치킨집을 골라서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뭔가 조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내가 기름도 약간 올리브유도 아니고 좀 경쟁이 뒤처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보통? 없을걸요. 유산화는 처음에 확인 다 하셨어요. 확인을 다 했는데도 희한하게 끊임없는 의심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때 흔들리냐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유산 좀 비싸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좀 그치? 제품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확인하셨잖아요. 뭘로 확인하셨어요? 가치로 확인하셨죠. 질로 확인하셨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거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값을 하더라. 보니까 아메이보다 성분이 훨씬 좋고 아메이보다 3배가 좋고 별 점수는 5배가 좋은데 값은 그거보다 싸거나 비슷해. 그래서 나 이거 선택했어. 다 확인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내 입에서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오나? 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이미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어떤 내가 처음에 그들이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있던 것들을 내가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완전히 회사편이 되셔야 돼요. 가끔 보면은 고객센터에 우리 유산을 고객센터에 막 따지시는 분을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회사인데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그것을 좋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그런 게 우리 사업할 때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소비자 마인드로 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를 대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자세가 완전히 틀린 거죠. 오너의 자세인지 진짜 소비자의 자세라서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전 제품을 애용을 한다는 이제 고객을 첫 번째 항목이 있는데 나 샴푸 다 쓰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우리 회장님이 현대자동차를 탈까요? BMW 벤츠를 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벤츠보다 더 뛰어난 차고를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유산화가 말릴 정도로 더 극성적으로 표현이 되시고 내 회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유산화가 이 제품을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유산화가 이 비즈니스를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알리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내가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은 내가 알리는 거예요. 유산화가 해주지 않아요. 왜? 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스럽고 약간 궁금했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해결을 받았고 하지만 완벽한 유산화의 팬 이상의 내 사업이 되셔야 된다. 아메이 분들이 이거 잘해요, 사실. 사실 그분들이 한 번은 영양제 비교 가이드를 접하셨을까 안 접하셨을까요? 근데 그거 확신 갖고 하잖아요. 엄청난 확신 갖고. 그래서 그분들은요 뭘로 해결하냐면은 완전 정신무장을 해요. 완전 정신무장. 그래서 그 문화가 좋다고 얘기하고
다 좋을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문화 때문에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틀렸다. 그 영향에 불구하고 틀렸다. 우리가 맞다라고 그런 확신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밤 12시간, 1시간간의 리더십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어떤 모여서 그 시간까지 있는 데도 되게 많아요. 12시, 1시까지. 그러면은 그 힘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늦게까지. 근데 우리 줌 미팅 10시 하다 보면, 아이고, 11시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고 하시죠. 근데요, 이 시간을 땡기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인 거죠. 성공을 땡기는 것은. 성공을 늦추고 싶어서요, 땡기고 싶어서요. 땡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초집중. 전 잠이 안 왔다니까, 처음에. 하늘 보니까 막 이렇게 당구장도 아니고 이렇게 3BC가 막 보이고, 아, 여기다 누구 놓고 하면 좋겠는데? 그거 갖고 다음날, 야, 너는 여기 들어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친구한테. 왠 줄 알아?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첫 번째 순서를 나한테 준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눈에서 확실히 나와. 그러니까 눈빛이 틀려요, 그런 분들은. 뭔가 자신이 있고 하면은 눈빛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레이저가 나가야 돼요. 따가워. 여기 지금 따가워요. 잡아먹을 것 같아요. 눈빛이 틀려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좀 비싼데 이걸 또 비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인드로 가는지. 정말 그 대답, 그 질문이 나오기만 해라. 내가 이렇게 대답해. 이런 마인드로 가는지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팬 되셨으면은, 뭐라고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내 환경이 최고다. 혹시 내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이 사람 너무 잘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우리 다죠, 뭐. 네. 또 인맥이 좀 많으면, 내가 좀 평상시에 사람들 좀 잘 끌어볼 걸.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나이가 연세가 있는 분, 최근에 제가 파트너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60대 예를 들어서 중반이야. 그럼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아요? 아프신 분도 엄청 많아요. 그분들 건강해주면서, 이제 매출도 일어나고, 그분이 또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안 하면 속이라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들을 굉장히 사업적인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요. 그죠? 예. 너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분은 패기가 있고. 또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맥이 없으면 오늘부터 당장 밖에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게를 가든 어디 가든. 예.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 스폰서가 조금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핑계라는 거죠. 자, 스폰서가 약간 좀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좀 부족해요. 그럼 그대로 부족한 걸 그대로 계승해서 나도 부족하게 사실까요? 아니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안 살 거야. 하고 뛰쳐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좀 부족하면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또 바쁘셔요? 그럼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뭐예요? 내가 생각에 따라 쓰리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의, 그 유산화 오너의 자질 중에 세 번째가 네 번째인가요? 우리가 긍정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내 나이가 최고다. 지금 내 팀이 최고 팀이다. 그죠? 맞죠? 최고 팀 맞으시죠? 네. 네. 왜 이런 분위기 없거든요, 그죠? 어디 가서 이런 거 뻥튀기도 주시고 토마토도 주시고 막 이렇게. 없어요. 따로 지금 없어요. 다 이제 양계 스포츠를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봐야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지 긍정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 이거 이해되지 않으세요? 네. 혹시 그 RAS라고 그 망성 활성화 체계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긴 하는데요. 다음에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늘 감사죠. 늘 감사. 뭘 해도 감사해요. 파트너가 아니라 감화사업자 미팅을 이렇게 약속했다가 취소했어. 그래도 감사해요. 아유, 나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잘 됐다. 다음에 또 준비해서.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변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떤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방향성이라고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비즈니스도 모든 것에서 감사한다? 그럼 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난 뒤로 가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싶으신 건 맞잖아요. 그죠?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팀이 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으로 늘 감사. 난 좀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좋아질까 이런 감사.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 아침에 눈 뜰 때 무의식의 순간에 이렇게 감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감사 얘기를 요즘에 감사 얘기 쓰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거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눈 뜨고 이제 잠이 몽롱할 때 무의식일 때 아 오늘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생각해요. 근데 밤 잠자기 전에도 이걸 생각하고 자요. 되게 신기하게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그 사람 표정이 떠오르고 그리고 뭔가 내가 사업 설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환한 반응 이런 것을 내가 떠올리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그 사람한테 이 얘기해야 되겠다. 딱 떠올라요. 되게 신기하게.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 끌어당김의 법칙을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RAS라고 망성 활성화 체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의식에는 필터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은 그것만 떠오르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그 박연아이들님 차 어떤 거요? 뚜벅이. 우리 차 갖고 계신 분. 편의점 올리는 테슬라? 네. 내가 테슬라를 남편하고 이제 얘기해갖고 테슬라를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길거리에 모든 돌아다니는 차가 테슬라가 엄청 많이 보여요. 엄청 많이 보여요. 이해되시죠? 네. 저가 그랜저 살 때 그랬거든요. 처음. 그랜저 살려고 막 마음먹었을 때 저거 그랜저네? 뒤에는 저렇게 생겼네?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관심이 가고 세세하게 다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끌어당기는 법칙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일이 끌어당겨서 나한테 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이나 세미나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했더니 그게 맞다, 됐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어떤 심리적인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랜저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테슬라 그렇게 보셨고.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온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감사하면은 감사한 사람도 잘 보여요. 그 사람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저를 잘 본다고. 이 끌어당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관련된 영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에 왔던 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그 강사 기억나시나요? 그 외국에 누구 돌아가신 분 그 후계라고 했던 분 또 되게 열심히 돌아가셨던 분 그분이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끌어당기는 법칙. 근데 이거 정말 이건 과학이에요. 저도 이거 많이 겪거든요. 희한하게 어떤 예금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도 어제 제 현업에 있는 일이니까 4월 말일 오늘자로 뭔가 이제 입출금 예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좀 개수를 맞춰야 되는 목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을 계속 떠올리니까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전혀 이제 만난 지 1, 2년 된 사람이에요. 떠올렸어요.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하면서 우리 많이 하니까 이제 관계실 미팅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뭐가 떨어졌는데 이거 할 사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부동산 한 거 있는데 거기서 해서 목표 맞췄어요. 어제 맞췄어 오늘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생각하면은 끌어당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생각났을까요? 평상시에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있었겠죠. 끌어당겨줬겠죠, 그죠?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예 내 의식을 완전히 채우시는 게 굉장히 이건 뭐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기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까지 절반은 왔는데 네 번째 자리는 마음과 시간의 투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거 꼭 설명해야 돼요? 설명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유산화 사업의 유일한 자본이 돈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만은 우리 자본은 유일한 자본은 사실 시간이죠. 시간을 그래서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 시간이. 근데 나 마음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만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좋은 것 같아요. 마음 있죠. 너무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좀 오늘은 좀 못 나가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탈락이란 말은 영원히 탈락이 아니라 요 관점에서 탈락. 자, 두 번째 시간 나 있어요. 시간. 나 시간에서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밝고 긍정적으로 과자도 주고 너무 좋아.
근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 와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시간도 내고 당연히 그 시간에 집중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있으면서 행동이 없어? 그럼 결과가 안 나는 거죠. 시간만 내는데 정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이 매뉴얼, 치킨집의 매뉴얼 같은 이것들을 빨리 해서 다루치게 되는데 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 이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딜 수밖에 없다. 진짜 언어는 시간하고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 늘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취미생활이면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취미생활은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 있고 내가 좋은 거 알고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간 날 때 하는 게 취미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취미생활은 딱딱 시간을 잘 내면서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산화는 남는 시간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네. 그래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유산화를 저는 완전히 본업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본업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안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제 스피치가. 저는 은행이 부업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 부업일까요, 은행이? 유산화를 본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거든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내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저는 제 직장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삶을 유지하게끔은 해줬지만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지 못했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끝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산화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취미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바쁘면요, 금방 포기해버려요. 무슨 일로 바빠? 취미가 그렇잖아요, 취미가.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 쉽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네. 부업 수준, 물론 이제 부업으로 다 하시긴 하지만 마음 자세가 부업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남는 시간이 안 돼요, 남는 시간. 시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고. 그죠? 치킨집을 문을 닫았다, 열었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는 시간도 끌어다 쓰죠. 시간을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를 하죠. 이 차이죠, 이 차이. 그러니까 유산화가 정말로 내 삶을 바꿀 것 같아.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은, 그래서 확신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빨리 그걸 확인을 하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셨다면은 본업 수준으로 집중하셔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다 써요. 여기서 1분은 내가 떼놓고, 단 1분이라도 떼놓고 안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24시간 59분만 쓰시고 1분은 어디 하늘에 저금해놓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쓰잖아요. 우리 시간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 중에서 시간을 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자냐 비사업자냐 이걸 따질 때는 내일의 계획이 있느냐, 다음 주에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치킨집이 내일은 문 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네. 안 하잖아. 치킨집 그 얘기를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기생충에 보면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되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사업자는. 비사업자는 계획이 없어요. 있어도 뜨문뜨문 있거나 어떤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는 항상 계획. 그쵸? 근데 정말로 내 본업이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죠. 우리 늘 이제 보던 시간 매트리스가 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위에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셔라.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인생을 바꿀 일. 저희 경우 같은 경우는 유산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면서, 유산화로 중요하면서도 바쁜 일이 있어요.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간을 다투지 말고 시간을 다투서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규 미팅. 물론 이제 이런 미팅이 있으면 이제 물론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우선적으로 도와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급하게 내가 어떤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체육 활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신규 미팅이 있어. 그죠? 중요한 일이죠. 유산화라고 인생을 바꾸니까. 또 급하게 왔어, 갑자기. 그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또 어떻게 스폰서님하고 긴급하게 미팅, 상담하셔야 되는 거. 뭐 한시에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근데 직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완전히 그저 난리가 아니죠, 그죠?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6시 이후에는 이제 단톡도 안 하는데, 누가 올리면 이제 댓글을 달긴 하지만은, 직장에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긴급한 12시, 1시에도 그렇다고 해서 막 10시, 11시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1시에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뭔가 급하게 할 때는 그렇게라도 하셔서 상담하셔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요, 중요하면서도 급하진 않은 일이 있어요.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그게 뭘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독서예요. 그리고 또 영상 보고 내가 익히는 거. 또 이제 어떤 보상 플랜 연습한다거나 이런 시간들. 아주 급한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실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시간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놓으셔야 된다.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먼저 내가 배우겠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거 배우겠다. 1시간 동안은 내가 배우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게를 할 때도 지금 책도 보시고 하실 텐데 내가 정해놓고 하시는지 남을 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영상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좀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One Thing이라는 책도 있곤 한데요. 여러분 인생의 One Thing 물론 여러 가지 사물도 될 수가 있고 가족도 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어떤 도구 쪽에서 봤을 때 유산화가 One Thing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유산화밖에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 유산화밖에 없는 사람. 다른 도구도 많이 있어. 근데 유산화밖에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 그런 분은 뭐 너무 그게 원칙이 될 수도 있겠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받을 건 빚밖에 없기 때문에 유산 빚을 물려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one thing 유산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게 당장 뭐 내가 이거 유일한 독학은 이거니까 내가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원하는 삶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막 지금도 생각해보고 막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해봐도 뭐 딴 것도 막 알아보고 해봤는데 다 한계가 있어. 근데 유산한 만큼은 정말 이것을 내 꿈을 내 삶을 원하는 삶을 이루어줄 도구다. 그게 원띵인 거죠. 그런 사람이 그런 상태에야지만이 유산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빨리 땡겨서 이제 가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팀워크. 유산화의 오너의 자질, 태도죠. 팀워크. 너무나 뭐 당연한 건데요. 이게 팀을 내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팀에 따라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팀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톡방 문화 좀 약간 좀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이제 끌어올려서 활성화시키고 왜? 내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제 저리도 저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향 평준화 시키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 너무 불편한데 여름 덥고 막 팔도 걷어올리기 힘들고 땀 삐질삐질하고 힘든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막 이렇게 반팔에 누가 이제 추리닝 바람을 놨어요. 너무 편하겠다. 반바지 바람 놨어요. 너무 편하겠다. 소리든 저렇게 하는데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추리닝 입고 있어. 다 보니까. 그럼 여기 사업이라고 해도 안 보니까 되게 편한 가족적인 분이구나. 나도 추리닝 입고 와야 되겠다. 어느 날 보면 이게 오징어 게임인지 사업인지 모르는 때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팀 문화는 내가 만드는 거다. 이왕이면은 격식도 갖추시고 언어도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언어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 좀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미인 대칭 뭐 이렇게 그죠?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요건 다 잘하세요, 그죠? 근데 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비난하는 분. 나는 잘 되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난이에요. 비평이 이제 그런 거죠. 잘 되라고 이제 요건 보상 플랜 요렇게 좀 살짝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뭐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이건 크로스라인끼리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해줄 말을 파트너 크로스라인에서 형제라인에서 해준다거나 이런 거. 또 불만 같은 거. 여기 좀 이렇게 온도도 너무 덥고 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조차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우리 열정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굳이 덥다 하네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그죠? 왜? 다 듣거든요. 누군가 듣거든요. 이거 관리 안 하시나 봐요. 집중 안 되시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어느 날 보면은 막 반말 서로 다 하고 있어. 너무 편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비즈니스로 하러 왔는데 어떤 분이 새로 왔는데 다 친한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낯서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분 다음에 안 오죠. 그래서 언어 이런 게 코칭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팀 문화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규칙이 있는 거죠. 긍정거래 당연히 안 하시죠.
크로스라인, 이게 크로스라인은 뭐냐면은 나하고 소득하고 연결 안 되는 분들끼리 어떤 사업적인 대화거든요. 뭐 민감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뭐 나이, 학력, 재산, 이거 당연히 뭐 정치 특히 뭐 트럼프 이런 거 굳이 우리 사업하러 왔잖아요, 그죠? 정치는 정치 단톡방에서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고 긍정적인 얘기는 안 되는데 크로스라인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 라인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헬라체를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리더님이 제가 봤을 때 헬라체 좀 아니신데 헬라체 안 하셔도 지금 날씬하셔도 좋지만 좀 헬라체 좀 하시면 되게 건강해지셔서 좋을 것 같은데 좀 살좀 좀 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헬라체 아직도 안 하셨어요? 하세요. 이거 뭐예요 다? 이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이제 스폰서님이 할 얘기를 내가 대신 해준다는 뜻으로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가정이 재정이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유산화로 주국이 생겨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헬라체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 종가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그 사정을 모르고 옆에서 왜 안 하세요? 좀 하시면 좋은데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낙심하게 되죠. 그럼 이분이 이 사업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분의 사업을 망치게 돼요. 안 나오시게 돼요. 이런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사정을 잘하는 스폰서가 있으니 하고 부탁했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런 얘기 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병환 리더님 그때 뭐 컨벤션 막 안 할 때 황진 리더님이 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좀 찍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건 괜찮아요. 왜 사정을 아니까. 사정을 아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고는 서로 그냥 긍정 언어, 너무 오늘 잘 어울리신다 이런 거 하다못해 그냥 날씨 얘기, 날씨에서 그냥 이런 얘기. 그렇다고 뭐 날씨 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한테 날씨 얘기 묻고 날씨 얘기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 요즘 너무 열심히 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하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팀 문화를 만들고 앞서 말한 5가지 꿈과 목표 속에서 5가지 잘 지키는데도 그러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와요? 역경이 와요, 역경이. 그래서 마지막 자질, 되게 중요한 자질은 이런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우리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안 나와. 그럼 이 역경을 극복하는 마인드를 좀 가져보셔라. 근데 모든 세상의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역경 없이 성장하는 건 하나도 없다. 희한하게. 여러분 역경 없이 지금 지구에 중력 없이 서 계신 분 계세요? 중력이는 끌어당기는데 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애들도 넘어지면서 그 역전편 속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배우는 거.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물을 많이 먹어야지 수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산화는 왜 그걸 피하고 싶냐 이거죠. 희한하게. 내가 얘기하면 다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또 빌더 됐으면 다음 주에도 빌더가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장은 역경이 있어야 된다. 비행기도 그 무거운 동체를 띄우려면은 양력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역경은 뭔가 성장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성장의 하나의 기회가 아니라 이거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 자전거 타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산화는 어떤 실패가 경험이고 데이터인 거죠. 성공하면 잘 된 거고 실패하면 경험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산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산화 좋은 거니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현실은 등락이 있다. 그래서 저 틀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갖고 굴리시면은 그 속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난 좀 계속 내려만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내려간다고 하는 뜻은 바닥을 다진다고 하는 뜻은 이제 건물도 바닥이 단단해야지 기초가 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려가서 다지고 있다는 걸 생각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하이니스 주가를 제가 한번 갖고 왔거든요. 하이니스 지금 얼마인가요? 오늘 얼마예요? 투자하신 분? 없어요? 여기? 야, 이 사람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투자 연습도 조금씩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120만 원 정도 하나요? 120만 원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120만 원이죠? 전에도 120만 원이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쭉 올라서 120만 원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한때 20년 전, 30년 전에 5만 원대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 물가로는 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았을 텐데 적정한 가격이죠. 근데 이 5만 원 했던 것이 어느 순간 2010몇 년도인가 2009년도가 2003년도에 125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5만 원짜리가. 몇 배 폭락한 거예요? 4배 폭락이에요? 아니에요. 40배 폭락일까요? 아니에요. 400배 폭락이에요. 400배 폭락. 그러면은 이 구간에 계셨던 분들 다 버렸겠죠? 그죠? 근데 그걸 버틴 사람은 바닥까지 버틴 사람은 125원에서 125만 원이 됐어요. 몇 배 성장한 거예요? 1000배일까요? 100배일까요? 10,000배예요. 엄청나죠? 예. 우리 유산화 사업도 만약에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약간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은 거죠.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 밤에 나가세요.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원래 이런 거다. 원래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뭔가 좀 실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고 이제 우상향 할 때 이런 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예를 들어서 이때 그냥 버리고 있었다거나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 갔을 때요. 내가 이럴 때 내가 부족한 거를 지금 파트너가 없으니까 시간도 많겠다. 내가 빨리 기술 입혀갖고 나중에 파트너 나왔을 때 그때 써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완전 천리 차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 나와서 키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널 복제시켜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널 복제해도 괜찮은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우리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이럴 때 내면적인 성장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공은요, 지금 현재 삶에서 원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공이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삶에서 원하는 삶으로 변화가는 게 성공이다. 그럼 내가 변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변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 통장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가. 내가 오너가 되고 싶어. 스포저가 되고 싶고 어떤 큰 그룹에 내가 수장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셔야죠. 그런 마인드를 먼저 만드셔야죠. 그런 그릇을 키우셔야죠. 찢어짐의 고통이 있어도 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키우셔야죠. 그래야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어디서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셀프 리더십. 스스로 다지고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넓혀놓으셔야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 들어올라갈 때. 근데 이런 것은 난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 이거 못해요. 누구나 변화는 두려워요. 근데 손병환 의원님 우리 세미나 할 때 막 뛰어나가죠. 원래 그런 분처럼 보이세요? 저 의사실반의 자녀분이세요. 모르셨죠? 그런 분이 나가서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비도했다고 막 춤추고 보셨어요? 춤도 잘 추는 모델 잘 못 추세요. 하신다면 왜? 리더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 퍼스트 팔로워가 돼야 된다고. 그 사람 진짜 리더라고. 춤춘 사람의 외롭게 춤추고 있는 미치광을 발견하면은 뛰어나가서 내가 해야 된다는 부분 그때 설명드렸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마인드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변화가 싫으셨겠죠. 근데 그렇게 변하셔야 된다. 어떻게 변할 건가? 따라 잘하시면 돼요. 우리 따라하기 너무 잘하시면 좋아요. 양기경 스포츠는 따라하시면 되고, 장수영 리더님, 우리 이름은 따라하시면 되고, 최준 골드님, 편현정 골드님 따라하시면 돼요. 예, 따라하는 거 잘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 되고 싶으세요? 어치버 되고 싶으세요? 근데 어치버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처럼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하셔야 되죠. 근데 나는 저분은 다이아니까 저 미팅하면 다 잘 되고, 막, 누구도 사인하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아니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처럼 어치버였을 때, 빌더였을 때 어떻게 했나? 그분 스토리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고, 시스템 안 빠졌고, 늘 행동했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가는 거죠. 변화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뭐 거만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대로 해보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게요. 오늘도 시간 10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6가지요. 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 명확한 꿈과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 치킨 사장님도 이걸 하신다. 사업과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경기는 내가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만나면 호황이고, 내가 누워있으면 불황이고, 부산하는 경기를 안 타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 긍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음과
좋아요. 시간을 같이 투자하셔야 된다. 어느 하나 빠지시면 안 된다. 팀워크를, 왜? 이 문화 속에, 문화를 쫓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문화가 개판되면은 선택하지 않죠. 또, 역경 극복. 다 잘 하더라도 역경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유산화에 대한 태도가, 유산화가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1년 후, 3년 후에 컨트롤 좀 빠셔갖고 정말 다이아 가시고 다 다이아의 고지에 써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